자, 모라니 피기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니 피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것부터 보고 시작할 건데요. 중요한 거 보시면 일단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몇 가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뭡니까? 모란이 피는 건 긍정이에요. 모란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란이 지는 건 부정입니다. 이런 대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모란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소망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서, 여기에서 모란은 뭐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소망, 희망, 보람, 삶의 가치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본문 가셔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서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라고 해서 시적 화자가 1인칭 시적 화자 또는 직접 등장,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모란이 피는 걸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듯한 어투인데 되게 부드러운 어투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연에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나왔고, 마지막 몽텅이 보세요. 마지막 몽텅이 보시면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나와서 뭉텅이가 지금 보시면 1뭉텅이와 4뭉텅이가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쵸? 처음과 끝이 비슷한 걸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의 구조라는 게 뭐야? 시의 처음과 끝이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세요? 모란이 뚝뚝이라고 해서 뚝뚝은 알아두세요.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예요. 그러니까 뭐야? 뚝뚝 떨어지다 라고 해서 모양을 나타내고 시각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음성상징어라는 건 소리에 관련된 의성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에 관련된 의태어가 있는데, 의성어는 뭐 이런 거야. 야옹, 멍멍 이런 거. 그러면 뚝뚝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 아니면 살금살금 걷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의태어예요. 이해되세요? 음성상징어에 대한 이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뚝뚝은 뭡니까?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란이 떨어지면 화자는 안타깝겠죠. 이해되십니까?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길 테요. 그러면 아까 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봄은 모란을 상징해요. 그러면 봄이 잃어버린 슬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삶의 보람을 잃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러움, 슬픔을 갖고 있는 거고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이니까 뭡니까? 요때는 여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시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렇죠? 모라는 봄에 폈다가 여름에 지니까. 괜찮으세요? 그래서 봄은 긍정적 시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뭐예요? 꽃잎이 다 시들어 버렸대. 그러니까 요게 부정적 상황이고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무너졌대요. 그럼 화자의 소망이 무너진 거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그럼 뭐야? 모란이 지는 것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란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란을 잃고 나면 나는 360일이 섭섭해서 운대요. 이해되세요? 그 소린 뭡니까? 그냥 얘는 계속 모란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해하시면 되죠?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기 너무 중요하죠? 여기 지금 너무 중요해서 제가 빨강색으로 밑줄 칠 건데,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해서 찬란한 건 좋은 건데 슬픔은 나쁜 거잖아요. 요거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그 소리는 뭐야? 모란이 피는 봄의 시간은 모란이 피기도 하지만 모란이 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슬픔이랑 기쁨이 동시에 나온다. 그래서 이걸 역설법으로 얘기했다 까지 봐주시면 돼서 일단은 모란에 대한 시를 좀 볼게요. 모란에 일단 시를 좀 볼 건데 연계 작품 어지게 많네요. 자, 지금 보시면 알아둬야 될 거 수미상관. 그쵸? 그 다음에 역설이랑 도치는 어디냐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모의 봄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치라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원래는 그녀가 그립다라고 써야 맞죠? 근데 그립다 그녀가 이렇게 쓰는 게 도치예요. 그래서 도치법이 어디 있냐면 도치법은 여기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기 부분이 뭐다? 도치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어를 지금 적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어조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봄은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고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은 뭐다?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동시에 있는 곳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뚝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 태어 그 다음에 과장법 나왔었죠? 모란이 지면 나는 인생이 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 잃어버리는 걸로 과장했다 라는 거 그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은 뭐다? 역설법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전한 입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이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1인칭이고 화자가 직접 등장이죠. 거지는 전장 사람들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무척 기뻐하며 달아납니다.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다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라는 인물은 1인칭이긴 하지만 관찰자 시점이죠. 그럼 누굴 관찰해요? 이 늙은 거지를 관찰하고 있죠.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라는 거죠. 왜? 거지니까 거지가 누구한테 이 돈을 기부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뺏어갈까 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가지 않소. 하며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한 입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을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 몇 입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48입을 각전 입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6번 하여 겨우 이 귀한 다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 봐봐. 이 거지한테 이 귀한 다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은전, 은으로 만든 돈. 그것은 지금 뭡니까?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욕구죠. 근데 요게 뭐랑 비슷해요? 우리 본문에 모란이랑 비슷하죠. 작가는 모란을 좋아하고 이 거지는 이 은전을 좋아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둘 다 삶의 목적이에요. 자, 그 소리는 뭡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자성어는 조금씩 모아서 큰 게 됐다. 티끌 모아 태산 아니면 고통 뒤에 기쁨이 온다라는 고진감래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뭘 하려요?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 소린 뭐예요?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거지는. 뭘 하고 싶다는 거야? 그냥 돈을 갖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소박하지만 그 돈 자체, 맹목적인 소망이라는 게 그 돈을 갖고 뭘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싶다라는 게 그 욕구가 일방적이다라는 걸 맹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고 독자들은 그 뒤쪽에서 거지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력을 자극받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은전 한입에 대한 얘기랑 연결되는 건 없기 때문에 연계 작품은 지금 아직 보지 않을 거예요. 연계 작품까지 좀 봐야 되나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예.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이거 지금 본문에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은전 한 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전 한 입만 좀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은전 한 입 같은 경우는 수필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에 교훈적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교훈적이고 사실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소리는 뭡니까? 거지가 뭘 생각해요?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소유욕 그리고 그 집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란에서 이 사람은 모란을 좋아하고 여기 모란이 피기까지 해서는 모란을 좋아하고 은전한 잎에서는 은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모란과 은전은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모란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 근데 은전 한 입을 모은 이 거지에 대해서는 너무 돈을 가지고 모은다는 게 원래는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민,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마무리 부분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